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실외죠, 그죠? 보험 관련 실외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은 이제 719조죠, 19조. 책임보험이죠. 이 책임보험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책임보험은요. 책임보험은 항상 우리 손해보험에서 시험에 나오면 책임보험을 일단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이죠. 보험이 거의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어떤 구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근거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자, 719조가 보시면 책임보험자의 책임이다. 일단 책임보험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책임질 게 있다. 그죠? 이 책임질 게 있다. 이거를 인수하는 거죠. 갑이라는 보험회사가 어때요? 이거를 인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그래서 A가 책임져야 될 거를 B에게 책임질 거 어때요? 갑이 이렇게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책임보험이라 그래요. 그럼 구조는 알겠죠? 구조는 이 삼각관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 갑이죠. 갑은 피보험자는 A겠죠. A. 여기는 갑. 보험기한 중에 사고를 해서 제3자가 누구예요? B죠. B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험회사가 대신 져준다. 이게 우리가 책임보험이죠. 대표적인 책임보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됐고요. 개념은 알았고. 그 다음에 720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720조. 근데 이제 책임을 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우리 전문에는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20조 가보시면 첫 번째가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피보험자, 그죠? 아까 거기 A가 지출한 방어비용 있죠. 방어비용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다툼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커지는 부분을 방어할 때 쓰는 비용들이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20조를 조문 정도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1항 보시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비용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재판상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런 것들이 재판상이겠죠. 그죠? 그 외 재판 외 필요 비용도 있겠죠.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때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보험자는 필요하면은 우리 변호사 선임할 때, 법무사 선임할 때 미리 돈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착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비용이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먼저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항 가보시면 피보험자 담보 제공 공탁으로 재판을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가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공탁을 함으로 해서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자에 대해서 그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는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보험 금액, 그죠? 보험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어비용 부담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는요. 만약에 방어비용 부담 행위가 보험회사에서 야, 그거 싸워라. 대응해라. 라고 해서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을 때는요.
그 금액의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 금액에 추가한 때에도 보험자가 그 이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외주 지시할 때도 부담한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20조 1조. 이게 영업책임보험이에요. 영업책임보험. 이것도 예를 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음,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한다, 가게를 한다, 그죠? 가게를 할 때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알바생이라든지 이 피용자들을 고용하겠죠. 그 피용자들이 이 고객들한테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뭔가 사고를 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대신 져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업책임보험이라고 해요. 알겠죠? 영업책임. 그래서 용어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피보험자의 경영한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을 한 때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걸 본다. 피보험자의 대리인도 그죠? 했을 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722조 가보시면 피보험자의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의무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줬더니 그 피해자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했습니다라고 보험회사에 알려줘야겠죠. 그래야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그런 거다. 그게 이제 통지 의무라는 거죠. 통지 의무. 가보시면 피보험자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 줘야 된다. 만약에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발송할 때는 굳이 통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간접 책임이고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해서 게을리했을 때 예, 의무를 하지 않은 자에게죠. 손해가 증가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통지 의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3조 가보시면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 지급이다.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피보험자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 지급이다. 원래는요 책임보험은 어, 직접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잘 안 되고 원칙적으로요. 제3자가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원래 책임보험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 그러면 피보험자에도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화해, 재판을 해서 채무가 확정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돼요. 내가 내가 갚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승인했다. 화해를 했다. 등등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때요?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 금액을 지급해 줘야 된다. 그죠? 통지받은 날 10일 내에. 피보험자, 보험자의 동의 없이 만약에 요 상황이 좀 이제 지문에 나올 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화해를 해버렸어요. 보험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이럴 때 화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 책임을 어,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장에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험자 동의 없이 변제 승인, 화해 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죠? 현장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그냥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이다. 724조. 이게 이제 우리 책임보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책임보험은 갑이 있고 갑보험회사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회사 그랬을 때 갑이 이렇게 책임지는 거죠. 이게 책임보험이잖아. 그죠? 책임보험이다. 이랬을 때 그럼 보험회사인 갑하고 이 병하고 관계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피보험자 을이잖아요. 이것과 또 이의 관계가 문제되겠죠. 그렇죠? 근데 을과 병 관계에서는요. 보험회사의 관계에서는 일단은 병이 우선한다. 알겠죠? 병이 우선한다. 알겠죠? 피보험 제3자가 병이 우선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 병, 왜냐하면 이 책임보험은 병을 위해서 마련한 보험이잖아요. 그죠? 손해 났을 때 병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죠. 병이죠, 병.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 전부나 일부를 누구에게? 을에게 지급하지 못해요. 알겠죠? 지급하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의 속성상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항, 3항 사항을 한번 가보시면 그럼 제3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질 사고라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 가능하죠. 알겠죠?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 그 사고에 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겠죠. 피보험자에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항변.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안 냈다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제3자에게 항변하면 되겠죠. 알겠죠? 요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되죠. 교통사고 하면 여러분 교통사고 냈을 때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알겠죠? 피해자가 직접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돈을 받아간단 말이죠. 알겠죠? 가해자인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신고하면 끝나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3항 가보시면 보험자가 보상 청구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직접 피해자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 라고 피보험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요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뭐 증거 같은 것을 예, 협조해줘야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보시면, 어,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실래요? 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 청구권은 보험금 청구권인가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소멸한다. 그런가요? 어, 보험금 청구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이것도 상법 662조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 662조에 있는 거거든요. 단기시효 3년입니다만 여기 3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3년은 일반적으로 보험법의 상법 662조에 있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 기간이 있죠. 요 3년.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거, 그죠? 이거는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우리가
인수했다고 봐요. 그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은 맞는데 어디로 가죠? 민법 알겠죠? 불법행위 기한 거 766조 1항에 따라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 그 손해를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거죠. 이 3년은 맞는데 근거가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갑 A, B가 있다. 책임질 일이 생겼다. 이렇게 했다. 그죠? 근데 갑이 대신 책임져준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책임져야 될 손배 청구권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병존적 인수라고 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어때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알겠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 3년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럼 될 것 같고 어 아까 이것도 뭐 그 2번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판례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알아둬야 된다. 그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도 아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3번 가보세요. 그것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24조 2항에 의해서 피해자 인정되는 직접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 5%의 민사법정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사법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쭉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7번 정도 한번 볼게요. 7번 정도인데 원래요 이 책임보험 관련해서 어 이제 사용자의 보험자 보통 이제 어 사용자의 보험자하고 피해자의 보험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7번 한번 읽어보면 사용자의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 이 책임보험이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는 어, 사용자를 만약에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용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피해자예요. 그 둘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이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 피해 보험회사 Q 피해 보험회사 이거죠. 그 사용자의 보험회사인 거죠. 사용자 보험회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피용자의 보험회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용자의 보험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에요. 원래는 이 공동불법행위 할 때 있죠. P가 만약에 직접 다 B에게 보상을 하면은 A에게 구상할 수 있거든요. 구상할 때 이 A는 피용자는 어때요? 일정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제한을 P가 A에게 청구하는데 피용자에게 구상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줬냐면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다 갚아줬어요. 갚아주고 난 다음에 A의 구상을 청구하는데 A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 누구에게 이렇게 R 보험회사, 피용자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R이 나 피용자의 보험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상권 제한할 수 있는 그 법리를 나도 적용해서 일정 부분 깎자라고 R이 Q에게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적용될까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끼리 할 때는 이렇게 설령 사용자, 피용자의 보험회사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할 때는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 행사는 상법 724조 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한 성격을 가진다. 뭐 대위한 성격은 맞아요. 그래서 구상권은 제한될 수, 그죠? 법률 주장할 수 있다는데 그게 이제 요 내가 설명하는 건 사실 여기 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6번에 있는 내용이고 7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6번에 그래서 이때는 구상권 제한 법률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 6번이고 7번은 당연히 어때요? Q가 이게 대신 갚아주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해 주는 거죠. 대위해 주는 거 있다. 뭐 보시면 됩니다. 그 법리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그죠? 6번이 중요한 거였는데 밑에 설명을 같이 줬다. 자, 한번 따져보세요. 자, 나머지 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추기의 책임보험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